안녕하세요. 차교수와 기초물리 시간입니다. 멤버십 코스로 지난 시간까지 2강을 다 마치고 오늘은 3강 들어갑니다. 3강은 일과 에너지 이 챕터인데 오늘은 일과 에너지가 어떻게 도입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힘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기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 힘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A가 B에게 힘 F를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무엇이 강조되는 것이냐면 힘을 얘기할 때는 그냥 힘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작용하는 원인이 되는 물체와 힘을 받는 물체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2강에서 특히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힘은 반드시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었죠. 그래서 한 물체가 다른 물체한테 힘 작용할 때 A가 B에게 힘 F를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됐는데, 이 힘과 일이 힘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자, 이것처럼 아까는 그냥 힘만 작용하고 있었는데 힘을 작용하면서 A가 B에게 힘을 작용하면서 이동하면, 그래서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 D만큼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A가 B에게 W가 1입니다. W는 FD만큼의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F는 힘이고 D는 이동한 변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물체를 이동시키는 동안에 힘의 크기와 방향이 안 바뀌는 경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힘을 작용한다고 하면 일정한 힘 F를 계속 작용하면서 힘을 계속 작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작용하면서 B를 변이 D만큼 이동시키면, 그러면 A가 B에게 한 일은, A와 B는 바로 힘을 작용한, A가 B에게 힘 작용했으면 A가 B에게 일을 합니다. 얼마만큼 일을 했다고 하냐면 아까는 그냥 FD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벡터로 표시했습니다. 벡터 F와 벡터 D. 벡터 F는 힘 벡터죠. 벡터 D는 변이 벡터죠. 그래서 이걸 쓰면 이렇게 됩니다. W는 1은 힘 F 스칼라 곱 D인데, 이때 스칼라 곱하면은 F의 크기에다가 D의 크기에다가 그 둘 사이의 사이각이 세타면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 이게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이죠. 자, 그래서 우리 힘을 작용하면서 변이 이동시켰을 때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서 일은 힘 곱하기 변인데, 힘도 벡터고 D 변이도 벡터인데 벡터하고 벡터를 곱해서 일은 뭐냐? 스칼라입니다. 스칼라를 만들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스칼라인 일을 두 개의 벡터로 곱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두 벡터의 곱했죠. 두 벡터의 곱을 할 때 두 벡터를 곱해서 스칼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칼라 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하는 것이 1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크기만 곱한 것이 아니라 그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자,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 때,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일이 0이면 되겠죠. 일이 0일 수 있는 방법이 F도 D는 FD 코사인 세타, 이 세 인자를 곱한 것이니까 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F가 0이면 이건 뭡니까? 힘 작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D가 0이면 이건 뭡니까? 이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작용하면서 반드시 이동을 해야지 일을 한 것인데, 힘을 작용하면서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0이면, 세타가 얼마일 때 0입니까? 90도면 0이죠. 그때는 그래서 힘과 이동한 방향이 서로 수직이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동한 방향의 힘의 성분이 없죠. 그래서 이동한 방향으로 힘의 성분이 있어야지만 일을 했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성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을 정의할 때는 F도 D라고 하는 것을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부터 일 정의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정의할 차례입니다. 여러분한테 에너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우리 고등학교 때 어떤 물리량 정의하는 것이 대학교에 오면 일반화가 돼가지고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물리량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이냐 대학교 때 배운 것이냐 또 우리가 대학원에 가더라도 에너지의 정의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아까 일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일은 어떻게 말했냐면 A가 B에게 W만큼의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A가 B한테 뭐를 지금 건네주는 것이요. 근데 에너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에너지는 A의 에너지가 2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을 해서 일을 이렇게 건네줄 것 같으면 에너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일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일을 하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에너지가 있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 그러면 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A가 B에게 W만큼의 일을 하면 자, 그러면 A와 B의 에너지가 다 변합니다. 근데 이 W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은 스칼라형인데 아까 어땠습니까? FD 코사인 세타 이게 1이었죠. 코사인 세타는 0보다 작을 수도 있죠. 그래서 1은 0보다 작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1이 0보다 크다면 A의 에너지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일을 한 물체. 그래서 일을 한 물체는 일을 한 만큼 감소합니다. W가 0보다 크면. 그러니까 0보다 큰 일을 하면 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대신에 B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딱 그만큼 증가하겠어요. 근데 W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을 했는데 마이너스 일을 하면 내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 말은 W의 절대값, 이건 크기죠. 크기만큼 A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오히려 일을 받은 마이너스 1을 받은 B의 에너지가 W 1의 절대값만큼 감소한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0보다 큰 일을 하면 내 에너지 감소합니다. 0보다 작은 일을 하면 내 에너지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받았다면 0보다 큰 일을 받았으면 내 에너지가 올라가고 0보다 작은 일을 받았으면 내 에너지가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에는 그냥 에너지 하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를 얘기할 때 반드시 앞에다 뭐라고 붙입니다. 운동 에너지, 우리 많이 듣죠? 그냥 에너지 그러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 합니다. 앞에 무엇이 붙은 건 뭐냐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는가 하는 게 앞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가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놈이 정지하죠. 정지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는 무엇이 일을 하게 만드냐면 물체의 속력이 일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또 뭐도 있습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있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보존력을 받는 물체의 위치에 의해서 지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 우리 위치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높은 데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크죠. 밑으로 내려오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들면서 일을 하는 것이죠. 또 무엇도 있냐면 열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근데 또 무엇도 있냐면 질량 에너지도 있습니다. 질량 가지고 있는 놈이 질량이 없어지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 그래서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처럼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우리 아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물체가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물체가 일을 받을 때 어떤 에너지가 증가할까 궁금하지요.
텐데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고, 이를 받은 물체가 에너지가 증가할 때는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증가할지는 경우마다 조건마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확실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에너지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에너지 보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란 무슨 뜻이냐면, 에너지는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에너지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바뀔 때 어떠냐? 그때 에너지의 양은 바뀌지 않는다. 에너지가 이거 바뀌면서 에너지가 더 커진다든가 에너지 양이 더 작아진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을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한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에너지가 보존되고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를 우리 앞으로 차근차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3강의 첫 시간에는 이를 계산하는 몇 가지 연습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체를 연직 위로 똑바로 던지겠어요. 그래서 무게가 6뉴턴인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6뉴턴이다, 이 뜻이죠. 뉴턴이 힘의 단위고 무게의 단위죠. 자, 그런 농구공을 위로 힘껏 던졌더니 공은 얼만큼 2m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공이 내 손을 떠난 후에, 내 손 떠나면 이 공한테는 무엇이 작용합니까?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중력이 공의 한 일을 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는 동안에 공한테는 중력 mg가 작용하는데 얼마만큼? h만큼 올라갔어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제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런 거 계산할 때 기준에 정하는 게 좋죠. 그래서 위로 던졌으니까 위쪽 방향을 플러스 y로 정하겠어요. 그러면 중력이 공의 한 일이 W라면 그때 그 W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힘 곱하기 변이지요. 힘은 중력인데 중력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자, 이 기준계에서 크기는 mg고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mgy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6뉴턴인데 방향은 아랫방향이다. 변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윗방향이죠. 그래서 변이는 이것도 y방향이니까 hy니까 이건 2my다. 이 두 개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위 벡터를 이용할 것 같으면 아까 코사인 세타 곱하는 방법 안 해도 상관없죠.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f도 d 할 것 같으면 y는 1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6 곱하기 2 하면 두 개 곱하면 힘도 뉴턴 SI 단위 쓰고 변이도 미터 SI 단위 쓰면 우리 결과도 1의 SI 단위를 쓰면 됩니다. 또는 뉴턴 미터가 바로 줄이라고 하는 단위죠. 그래서 그래서 마이너스 12줄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아까 어떻습니까? 중력이 한 일이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면 공의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사실 공의 운동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점 느려졌죠. 그래서 공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양이 바로 이 12줄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문제 한번 해보겠어요? 경사면을 따라 등속도로 내려오는 물체를 보겠습니다. 경사각이 30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높이가 2m인 그런 경사면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질량이 1.5kg인 상자가 등속도로 내려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마찰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때 내려오는 동안 중력, 수직항력, 마찰력이 상자의 한 일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자의 변이는 어떻게 되냐면 d가 되는데 d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높이가 2m고 여기에 경사각이 30도면 요 높이는 4m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력이 한 일을 먼저 구하면 중력은 mg 스칼라 곱 d인데, 자, mg가 얼마입니까? mg가 mg 하면 1.5 곱하기 9.8 하면 되겠죠. d는 얼마입니까? 아까 4m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인데 둘 사이 mg와 d 사이의 사이각은 경사각은 30도니까 저 위에 있는 저 사이각은 얼마야 되겠어요? 여기는 60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60도 이렇게 곱해서 다 계산하면 29.4줄이 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항력이 한 일은 얼마일까? 수직항력은 어떻게 하면 돼요? n 스칼라 곱 d인데 이때 n하고 d 이제 뭔지 사실은 몰라도 여기서 둘 사이의 사이각이 뭡니까? 90도지요.
그래서 코사인 90도니까 이건 계산을 n하고 d를 몰라도 0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마찰력이 한 일 구해보겠습니다. 마찰력이 한 일은 얼마겠습니까? 자, 이거 마찰력을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계산하면 마찰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 되게 계산하면 되겠죠? 등속도로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등속도로 내려오려면 운동 에너지가 안 변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냐면 중력이, 여기서는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게 수직 항력, 중력, 마찰력 세 가지밖에 없죠. 이 세 힘이 한 일을 다 합하면 0이 되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마찰력이 한 일은 중력이 한 일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긴가민가 잘 모르겠으면 앞에서 이제 그 마찰력을 구해가지고 마찰력이 한 일을 계산해 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9.4 줄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 한번 해보겠어요. 등속도로 끌고 가는 물체. 자, 여기 수레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레가 무게가 300N인 수레에 연결한 줄을 등속도로 끌고 간다. 줄과 수평면의 사이각은 30도이고 수평면과 수레 사이의 마찰 계수는 0.3이다. 수레가 10m 이동하는 동안에 수레에 작용한 중력, 장력, 수직강력, 마찰력이 수레의 한 일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기준기를 한번 정해 보겠어요. 그래서 수평 방향은 X축, 위쪽 방향은 Y축 이렇게 한다면 X축 방향을 한 운동 방정식은 우리가 2강에서 한 거죠. 자, X축 방향 힘의 성분은 T 코사인 30도 하고 마이너스 F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등속도 운동한다고 그랬으니까 MAX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0이겠죠. 자, 이것을 일식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Y축 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M 더하기 T 사인 30도죠. 그리고 밑에 마이너스 mg인데 이것도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것도 MAY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식으로부터 수직항력을 알 수가 있네요. 수직항력이 얼마입니까? mg-t 사인 30도죠. 자, 이 수직항력을 알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무엇 계산합니까? 네, 이 두 식을 알았는데 수직항력 가지고 우리 마찰력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이렇게 되는 걸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원래 일식에다 마찰력을 대입합니다. 왜 이거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장력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장력 구하면 t를 앞으로 빼면 어떻게 됩니까? 장력은 코사인 30도 더하기 뮤 k 사인 30도분의 뮤 k mg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숫자를 다 대입했더니 장력이 얼마가 됐냐면 88.6 뉴턴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력을 알았으면 이걸 일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이제 마찰력 다시 구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죠. 여기 사식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지만 바로 우리 장력을 구했으니까 일식으로 구하는 게 더 쉬워 보이죠. 그래서 F는 T 코사인 30도 했으니까 마찰력은 76.7 뉴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힘을 다 알았으면 이제 한 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력이 한 일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장력은 어떻게 됩니까? 장력하고 이동한 방향하고는 사이각이 30도죠. 그래서 TD 코사인 30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구한 양을 다 이제 대입할 것 같으면 얼마 구했습니까? 76.7 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마찰력이 한 일, 우리 마찰력 구했으니까 거기다가 요거는 사이각이 어떻게 됩니까? 변이 D하고 D는 오른쪽, 마찰력은 왼쪽 하니까 사이각이 180도죠. 그래서 FD 코사인 180도 할 것 같으면 다 더하면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니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67줄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중력과 수직항력은 아까 한 것처럼 90도니까 변이하고의 사이까지 90도니까 이거 0 되겠어요. 그 다음에 중력도 0 되겠죠. 근데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우리 장력이 한 일하고 마찰력이 한 일을 이렇게 더하니까 얼마가 됐어요? 0 됐죠? 그래서 다른 한 일은 다 0이고 그래서 이 수레가 받는 일은 다 합하면 0이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되면서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마찰 계수가 0.25인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2kg인 상자가 도료를 통해서 질량이 3kg인 상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지난 2강 마지막 문제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냥 2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두 상자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2.45m를 이동하는 동안에 M1에 작용하는 각 힘이 상자의 한계를 구하라. 자,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구하는 조건은 똑같은데 구하는 양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구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준계 정해서 자세하게 했지만 우리 잘 아니까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수평 방향으로만 이동하고 T-F는 M1A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이 가속도는 0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찰력은 어떻게 됩니까? 마찰력은 μKN인데 이때는 그냥 수직 강력이 M1G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알죠. 그래서 μK M1G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요건 연직 방향 운동 방식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할 것 같으면 M2G 빼기 T는 M2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식과 3식에서 가속도를 소구하겠습니다. 우리 2강에서는 가속도 구하는 게 목표였지만 여기서는 각 힘이 한 2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가속도 소구하면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T를 뽑아낼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런 식이 나옵니다. M1 더하기 M2 해가지고 M1, M2, G 더하기 M2F인데 저 F를 여기 있는 걸 집어넣겠어요. 여기서 이 F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M1 더하기 M2분의 M1, M2 하고서 1 더하기 μKG 이렇게 되는 거, 장력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찰력은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장력은 이렇게 됐으니까 요 두 힘이 한 1 우리가 구하면 우리 장력이 한 1은 TD 그냥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다 대입해서 2.45가 D니까 다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36.0줄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력이 한 1은 자, 여기는 마찰력에다 D까지 곱해서 다 하는데 사이각이 180도니까 마이너스 1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2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직항력이 한 1하고 이건 0이고 그 다음에 중력이 한 1도 0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장력이 한 1과 마찰력이 한 1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 0이 안 되죠. 이 0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가속도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요 차이가 이 에너지의 차이 36줄에서 12줄 뺀 요 차이가 바로 2.45m를 간 다음에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제3강에서 차근차근 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일과 에너지의 개념이 어떻게 도입됐는가, 어떤 개념인가 하는 것만 먼저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